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MBC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을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저희 보도로 춘천시는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도 공무원들이 출장 중에 사무실에서 문서 처리를 하고 출장비를 수령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공무원 허위 출장 민원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지자체는 모두 4곳. 춘천시와 양구군, 태백과 속초시입니다. 춘천시는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 1,400만 원을 환수했고 조사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추가 환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지난해 9월 3일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 중에 사무실에서 문서를 처리한 내역이 민원 제기로 무더기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구군 문화관광과 소속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수군 미술체험마을 조성사업 현장 점검을 목적으로 출장을 냈는데 오전 10시와 1시, 2시에 걸쳐 57건의 문서를 온나라 시스템으로 처리했습니다. 양구군의 경우 9월 3일 하루 동안 178명이 허위 출장 의심을 받고 이 중 여비를 지급받은 70여 명의 출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와 태백시도 각각 공무원 80명과 180명이 허위 출장 의심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출장 여비를 지급받은 사람들을 특정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9월 3일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최근 3년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문제점을 밝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어디까지를 허위 출장으로 규정하느냐를 두고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장지에서 일찍 복귀하거나 문서 처리를 위해 잠시 사무실에 들린 경우까지 모두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보면 이제 그런 사정은 다 알고 있는데, 요걸 해서 보면 잣대를 해서 보면 이게 한다고 하니까 실제 보면 이제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허위 출장 민원이 제기된 지 벌써 5달이 지났지만 각 지자체들은 허위 출장 기준 선정에서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당장 올해 대입부터 대학 신입생 정원보다 고3 수험생이 더 적은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4년 뒤면 격차는 12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지방대학이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59만 4천 명에 달하는 고3 학생 수는 불과 5년 뒤 43만 명으로 곤두박질칩니다. 당장 2020학년도 대입부터 신입생 정원보다 수험생이 적은 정원 역전 현상이 시작됩니다. 이대로라면 4년 뒤에는 그 차이가 12만 4천 명까지 벌어집니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을 감안하면 지방대학은 입학생 수가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의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직격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해 한중대가 작년에 폐교되는 등 6년간 12개 지방대학이 문을 닫았는데 등록금 동결과 역량평가로 인한 재정 지원 제한 등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재정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재정 압박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교육의 질이 낮아지다 보니까 경쟁력이 또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가졌던 거는 지방대학 공통적인 문제 같아요. 이렇듯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고등교육 기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노조는 사학의 공공성과 지역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학과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적극 추진할 것과 OECD 평균 수준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대학에 대해서도 시급히 교부금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역 상권 악화는 물론 지방 공동화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도정 질문 사흘째인 어제 알펜시아와 미시령 터널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작업의 경우 허점이 많고 미시령 터널은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정 질문 사흘째 알펜시아 매각 작업이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식 의원은 지난해 강원도가 매각 작업을 추진한 한 업체를 검색한 결과 1조 원 알펜시아를 살 수 있는 기업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1조 원짜리 알펜시아 매각 작업을 사실상 특정인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전문 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기 어려우면 저렇게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을 하라고, 선임을 하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 같은데 그간 그 추진 방법에 그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미시령 터널과 관련한 비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터널 운영사와의 계약서에 따라 통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해 주도록 돼 있는데 계약 기간이 2036년까지 추가 지출 예상 금액은 3,500억 원 정도입니다. 도민 세금으로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의 손해를 보전해 줘야 하는 겁니다. 불평등 계약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원도는 불평등 계약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자체가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빠져나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 수가 없게 아주 치밀하게 돼 있고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런 걸 잘 몰라서 굉장히 엉성하게 해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초 교통연구원에 맡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협상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몇 년째 뾰족한 답이 없는 강원도의 초대형 사업 2개. 해답을 찾지 못하는 동안 도민의 혈세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릉선 KTX를 동해역까지 연결하는 철도 공사가 막바지 단계로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KTX 열차가 처음 투입돼 시범 운영이 실시된 가운데 이 운행 횟수와 서울시 종착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열차가 안인역으로 들어옵니다. 구정 차량 기지를 출발해 동해 연결선을 거쳐 영동선 안인역까지 시험 운행한 겁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9km 길이의 동해 연결선 철도를 건설했고 시설물 검증 시험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동해 연결선 부분에 KTX를 처음 투입해 시험 운행을 마쳤습니다. 11월부터는 실제 열차 운행 계획에 따라 영업 상태를 가정하고 열차 운행 체계와 업무 숙달 등을 점검하는 영업 시운전이 실시됩니다. 개통 목표는 12월 21일로 알려진 가운데 2달이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운행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운행 계획이 지금 그 고려해서 왔는지 좀 궁금해서. 아니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검토안도 저희가 얘기 나온 게 없어서. 영동 남부 지역 주민들은 운행 횟수와 서울역이나 청량역 등 시 종착역이 어디로 결정될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현재 2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적어도 3, 4회는 돼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나 쪽 동해안의 관광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에서 동해역까지 KTX 열차가 운행하면 차량을 이용할 때보다 1시간 이상 소요 시간이 줄어 관광 패턴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민간 자본으로 동해 신항에 자파 부두를 건설하는 사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동발전 영동 에코발전소가 수입하는 목재 연료를 유치하는 걸 전제로 세웠는데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남동발전의 우드펠릿 수입항 결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초 동해항이 1순위였는데 의심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포항 영일 신항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1순위로 강원도 동해항이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다시 압박을 해가지고 9월 달에 최종 보고를 받으면서 경제성 분석을 항만을 뒤바꿨어요. 신항만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기대했던 동해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남동발전의 의향을 바탕으로 동해 신항의 광석 부두를
자파부두로 어렵게 바꾸고 부두 건설 사업자 선정도 임박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남동발전하고 대우건설하고 동방에서 당초에 동해시에 지원 요청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인센티브 확대 같은 제도도 개선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동해시 못지않게 난감한 건 자파부두 건설을 추진해온 대우건설 컨소시엄입니다. 1,833억 원이 들어가는 부두 건설에 곧 착수할 계획인데 가장 큰 화주를 놓칠 상황이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목표로 잡고 있는 자파부두의 초기 화물은 연간 180만 톤. 이 가운데 3분의 2, 120만 톤이 영동 에코발전소의 우드펠릿입니다. 대우건설은 심각한 위기라며 해양수산부가 이달 말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 최종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로 선정돼도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은 용역에 문제가 있었는지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는지 편파적이거나 비위가 있었는지 등 다각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객관성에 대해서 우려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3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용역을 다시 해도 동해신항으로 오는 걸 담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기대했던 동해시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던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됐던 도내 123곳 돼지 농장의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강원도는 일정 기간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예찰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어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단 방역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차량과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역 내 남측 시설 철거 계획과 관련해 평화와 번영의 흐름이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도민들이 금강산 관광 중단 뒤 11년 동안 한결같이 관광 재개를 기다려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등을 감안할 때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재개 범도민 운동본부 그리고 관광 중단 피해 주민 또 관련 기업 등과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내에서 성매매업소 등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경찰에 대한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강원지방경찰청 풍속 담당 적격심사 145건 가운데 부적격 판정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사실상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프리패스 제도라며 비위 행위가 있었던 경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전체 심사 대상 2,597명 가운데 부적격자는 단 7명에 불과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강원도 송전탑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전국 1,040개의 초고압 송전탑 가운데 강원도에 334개가 설치돼 있어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데 이 정부가 강원도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400여 개의 송전탑을 추가로 세운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원도 송전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해안에 계획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춘천시는 내년에 27억 5천만 원을 들여 취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실시간으로 수량과 수질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돗물 탁수와 수질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춘천 신부급과 서면 일대에서는
2차례에 걸쳐 수돗물 탁수 현상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원도 내에 내년 1월까지 5천 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석 달 동안 도내에 예정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5,337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8,331세대보다 2,994세대가 줄었으며 시군별로 춘천과 원주 지역에 공급이 집중됐습니다. 또 춘천에는 전체 공급량의 53%인 2,835세대가 풀리고 원주에는 47%인 2,502세대가 풀릴 예정입니다. 강릉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사가 울릉군의 대형 여객선사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울릉군은 울릉도를 드나드는 유일한 대형 여객선인 선플라워호가 설령 만기로 더 이상 운항할 수 없게 되자 신규 대형 여객선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는데 이 강릉 울릉선사 시스포벨과 포항 울릉선사 대저건설 그리고 울릉독도 해운 등 3곳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오는 28일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태풍 미탁의 피해 현장을 조사한 삼척시 의회가 사전 대비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삼척시 의회는 몇몇 마을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주민들이 시설물 보강을 요청했는데도 시공사 등이 이를 미루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우수관거의 용량이 작거나 우수가 분산되지 못하고 한 곳으로 집중돼 피해가 커진 지역이 많으므로 일제 점검과 종합적인 우수관거 정비 계획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릉시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 화폐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최근 핀테크 기업을 강릉사랑 상품권 운영사업 우선 협상작으로 신청했습니다. 강릉시는 충전식 선불카드인 강릉사랑 상품권을 3년간 300억 원 발행할 계획으로 정식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